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리쌤이 왔어요. 오늘은 왕도 무서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을 무서워해야 한대요. 민심은 천심이다. 이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왕도 왕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 것도 후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제일 사관을 두려워했던 인물 중에 왕들 중에 첫 번째가 태종 이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왕이 두려워하긴 했지만 기록으로 남아서 정말 싫어하고 몸서리를 쳤던 왕은 또 한 명은 연산군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태종 이방원과 사관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관들은 왕이 이제 신하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국정을 논의하잖아요. 이렇게 쭉 앉아서 그러면 맨 그 입구에 앉아서 두 명이 앉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임금이랑 신하들이 하는 말을 적어요. 또 한 명은 임금이랑 신하들이 하는 태도를 적어요.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적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적은 것을 합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적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따라 적는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글씨 쓰는 속도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못 따라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속기로 적어요. 빠르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가지고 조선시대의 왕과 모든 그런 신하들이 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관들은 궁궐 안이나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만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에요. 임금이 딱 어디를 가든 다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이나 말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기만의 꼿꼿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권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임금들은 내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든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기록에 남아서 좀 이렇게 이미지가 어떻게 정해질지 이런 것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사관들을 불러다가 너 어저께 있었던 일, 지난번에 있었던 일 뭐라고 썼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썼니? 이거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요구하는 임금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관들은 목을 내놓고 임금이 명령하는데 안 들으면 무섭잖아요. 너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니되옵니다를 해야 돼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누가 봐야 되냐면 이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후대 왕이 실록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선조 왕의 그 실록을 기록을 합니다. 책으로 남기려고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태종 이방원도 그렇게 두뇌가 좋고 행동력이 있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만능 같은 그 태종 이방원도 사실은 이래서 사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꼼수를 다 써요.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 들리지 않게 소근소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로 막 그들만의 은어를 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관들을 좀 골탕 먹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관이 항상 배석을 해야 되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부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관이 나중에 알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종이 사냥을 나갔어요.
왕들은 사냥을 종종 나가요. 그 목적은 사냥을 하는 재미를 즐기기보다는 그런 기회에 병사들과 신하들하고 같이 군사훈련하는 게 가장 목적이 커요. 그리고 사냥해서 잡은 동물들을 제사를 지낼 때 쓰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냥도 중요한 왕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사냥을 나갈 때 태종 이방원은 말에서 말하고 같이 막 전쟁터도 많이 후비고 다니고 뭐 온갖 각종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 타겠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타면서 이제 사냥도 하고 부술도 하고 그랬으니.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행동에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씩씩하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태종도 실수할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말 타고 막 진짜 폼 좋게 막 달려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모든 병사들이 다 보고 있고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은 그 신하들이 보고 있고 병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사관이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할까봐 그게 제일 먼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창피하죠. 망신이죠. 그래서 내관을 불러가지고 그 내관 중에 왕 바로 옆에서 이렇게 왕을 거드는 사람을 이제 가장 높은 그 직급을 상선이라고 해요. 이 상선을 불러서 저 사관이 내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당연히 봤겠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봤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네가 빨리 사관한테 가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기록을 했거든 지우라. 그러해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쓰지 않았다면 그 말에서 떨어졌다는 그 기록을 하지 못하게 쓰지 말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관이 막 달려가서 사관한테 너 그거 쓰지 말래. 그러니까 사관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상께서, 그러니까 임금께서 말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지셨는데 그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나한테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기록을 사관한테 남기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꼿꼿한 소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을 충실하게 남기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이 태종도, 그러니까 이방원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면도,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왕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귀여운 듯한 그런 기록을 못 남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관들은 후에 다시 연산군이랑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산군은 사실은 태종 이방원처럼 그렇게 애교라면 애교 같은 그런 투정을 부리진 않았어요. 굉장히 무섭게 했기 때문에 이 사관들도 그때는 정말로 두려웠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관들이 해를 입는 일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 연산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시절쯤에 가면 연산군과 관련한 사관 이야기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방원이 사관 때문에 후덜덜 했던 이야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한번 재밌게 꾸며봤어요.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